수상한 초콜릿 가게. 김예은 장편소설. 출판사 서랍의 날씨. 1. 말할 수 없는 내 사랑. 팝의 초콜릿. 가볍디 가벼운 간판 하나에 쓰인 샤랑드 초콜릿. 이 두 개의 철사를 붙잡고 철컥철컥 왔다 갔다 바람결에 휘휘 어서오라며 상점의 입구에서 손님을 맞이한다. 서울 한복판 좁은 골목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달콤한 냄새로 골목길을 가득 채우는 초콜릿 가게가 있다. 이곳에서는 재즈 혹은 스윙 댄스와 어울릴 법한 노래나 컨트리 노래에 가끔은 7, 80년대 음악 그룹 세시폰과 같은 노래가 흘러나온다. 오래된 한옥의 형태를 갖춘 가게의 외관과는 다르게 속을 들여다보면 옛날 유럽풍의 티댄스를 출 법한 공간에 앙증맞은 홍콩 느낌의 골동품 물건들도 진열되어 있다. 다 내 취향이다. 번잡스러울 것 같은 이 공간이 초콜릿을 파는 곳으로 한데 뭉치니 조금은 조화로운 것 같기도 하다. 딸기, 아몬드같이 어느 것을 넣어도 맛있는 초콜릿처럼 내 마음의 취향을 다 끄집어내어도 보기에 꽤 괜찮은 초콜릿 상점이 되었다. 대부분의 손님들은 나 사랑에 빠졌어요. 혹은 나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데 어쩌죠? 와 같은 이런저런 저마다의 사연을 우리 초콜릿 가게에 들고 온다. 가끔은 지나간 첫사랑을 떠올리며 그땐 그랬지 하며 가슴속 묻어두었던 아련하고 캐캐 묵은 철없었던 이야기를 꺼내어주곤 한다. 온통 달콤한 첫사랑 혹은 씁쓸한 짝사랑 종류의 것들이었다. 저마다의 가슴 찡하고 설레는 사연은 초콜릿 한 개와 나의 토닥임으로 입가의 달콤함을 머금은 채 내게 비슷한 레퍼토리의 인사말을 전하며 마무리된다. 고마워요. 이제는 사랑에 성공해서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찾아올게요. 그렇게 사랑의 용기를 얻은 남녀가 결국엔 쌍방향의 사랑을 하게 되어 재방문을 하거나 그와는 반대로 짝사랑을 끝낼 용기를 얻으며 떠나기도 했다. 딸랑. 문 앞에 걸어놓은 종소리가 문을 여는 바람소리의 재촉과 함께 오늘의 첫 손님을 맞이하며 경쾌하게 울렸다. 어서오세요. 손님은 이곳이 처음이냐 가게에 떡하니 놓여있는 안내문을 찬찬히 뜯어보며 읽기 시작했다. 내 사랑 전문 초콜릿 상담소. 여러분의 첫사랑과 짝사랑을 누군가에게 들려준 적 있나요? 사랑은 달콤하지만 때로는 씁쓸하다는 걸 경험해본 적 있나요?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나만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곳은 사랑하는 당신을 위한 공간. 초콜릿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녹여드려요. 여러분의 아름다운 사랑을 응원하며 마음을 수선하고 맞춤 초콜릿을 선물할게요. 녹이긴? 뭘 어떻게 녹인다는 거야? 마지막 이야기하는 손님의 목소리를 들은 나는 울에 들었던 말인 양 놀란 기색도 없이 손님에게 말을 붙였다. 혹시 짝사랑 중이세요? 손님은 자신의 혼잣말을 들었나 싶어 짐짓 놀란 표정을 지으며 괜히 미안한 듯 하면서도 자신의 사랑을 들켜버린 것 같아 쑥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어버버하며 대답을 했다. 네? 네. 시간 괜찮으시면 짝사랑 이야기 들어드릴까요? 손님은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이참에 초콜릿이라도 받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는지 조심스레 알겠다고 대답했다. 이쪽으로 오세요. 오늘의 첫 손님을 마중하기 위해 마련된 가게 뒤편에 소담한 짝사랑 상담소로 그녀를 안내했다. 그곳엔 고풍스러운 가게 분위기에 걸맞게 장식되어 있는 각종 물건들과 벽지에 요란스러우면서도 통일된 세련미가 물씬 풍기고 있었다. 나는 손님에게 골동품에서 사온 2개의 의자 중 하나를 꺼내 앉으라며 응대했다. 근데 사랑 전문도 아니고 왜 하필 내 사랑 전문이에요? 그녀는 멀뚱멀뚱 주변을 둘러보고는 앉자마자 안내문에 쓰인 제목 중 한 단어의 의미를 콕 집어 물어보았다. 바깥에 서 있을 때부터 머금고 있던 그녀에게서 은은하게 풍겨오는 향수 냄새가 가볍고 상쾌한 그녀의 걸음걸이에 맞춰 상점 여기저기에 통통 튕겨졌다. 마침내 나의 코끝에 닿은 그 향이 또랑또랑하게 불어오는 그녀를 닮았단 생각이 스칠 때쯤 답을 했다. 그냥 사랑 이야기가 아닌 내가 감정의 주인공이 되는 사랑 이야기. 손님의 그런 이야기가 듣고 싶었어요. 일반 사랑 이야기엔 혼자 하는 사랑은 잘 안 껴주잖아요. 첫사랑도 짝사랑도 모두 나 혼자만 하니까. 외롭지 말라고 위로도 해주고 그래서 들어주고 싶었어요. 마음의 짐도 덜어줄 겸. 그녀는 아 그랬구나 하는 수긍의 끄덕임으로 당황하고 얼떨떨한 감정을 추스르고는 이내 조금은 긴장된 듯한 표정으로 이곳에 앉은 용건의 시작을 알렸다. 저 누군가한테 제 짝사랑 이야기하는 건 처음이라서요. 따뜻한 커피가 괜찮냐는 질문에 좋다는 답변을 따라 드립 커피를 내려 손님의 잔과 내 잔을 탁자에 놓으며 말을 이었다. 괜찮아요. 자신의 속마음을 터놓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속에 있던 사랑이라는 감정이 나열되면서 내가 이래서 좋았지, 저래서 좋았지. 나의 오롯한 감정을 음미해보면서 추억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감정을 꺼내보는 계기가 될 거예요. 마치 예쁘게 포장된 초콜릿 상자를 꺼내어서 한 입에 녹여먹는 것처럼. 손님은 약간의 어색함과 낯선 분위기가 느껴지는 풍경에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지만 이내 곧 나의 말에 점차 마음이 열렸는지 환한 미소를 대답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 미소에 한결 가까워진 기분이 들어 이름을 물어본 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마쳤다. 아, 제 이름은 송서연이요. 네, 서연씨. 서연씨는 짝사랑한 지 얼마나 됐어요? 상담자가 오면 맨 처음으로 묻는 질문이었다. 1년 반 정도 됐나? 벌써 이렇게 오래됐네요. 근데 정말 아무한테도 짝사랑 이야기를 해본 적 없어요? 네. 어떤 이유에서인지 물어봐도 돼요? 많이 답답하고 애달프지 않았어요? 아무에게도 꺼내보지 못한 감정을 처음 본 나에게 말해준다는 건 어쩌면 손님들에겐 큰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늘 고마우면서도 내심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말과 위로로 손님을 대할지, 또 어떤 사연을 이 손님은 가지고 있을지 언제나 기대감 반, 고민 반이었다. 그랬죠. 그런데 내 마음의 것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면 내 마음에 있는 감정이 오롯하게 전달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세상의 공기와 나의 감정을 대체하는 단어가 맞나 억지로 이어져서 문장을 만들면 내 사랑이라는 감정이 희석될 것만 같이 느껴졌어요. 누가 듣기에는 그저 어린애에 스쳐 지나가는 짝사랑이 될 것만 같은 거. 그래서요. 내가 그 사람을 얼만큼 좋아하는지는 내 마음밖에 모르잖아요. 정말 서연 씨 말을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 오늘 정말 제가 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녀는 커피 한 잔에 달래진 마음과 처음 꺼내는 말에 부끄러워하면서도 크게 부푼 당찬 모습을 하고서는 네 하고 말했다. 어떻게 좋아하게 됐어요? 나의 질문을 시작으로 그녀의 짝사랑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아, 이거 진짜 꽤 쑥스럽네요. 언제였더라? 대학교 2학년 때였나? 복학한 오빠가 있었어요. 저랑 같은 학년이었죠. 그냥 처음 보자마자 반했어요. 저는 원래 사람한테서 한눈에 반하거든요. 딱 봤을 때 풍겨오는 분위기와 이 사람의 첫인상, 그거 되게 진실되더라고요. 내 촉이 좋은 건가? 아무튼 그랬어요. 우와, 캠퍼스에서의 사랑? 풋풋한 이야기네요. 에이, 뭘요. 다들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가 안 이뤄지더라고요. 그녀는 착잡한 마음을 숨기고 말을 이어나갔다. 같은 과는 아니었는데 같은 동아리여서 자주 봤어요. 언론 동아리였는데 재미있었죠. 저는 신문방송학과니까 그런 동아리 들어가는 게 당연했죠. 근데 그 오빠는 컴퓨터공학과였는데도 그런 동아리에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어요. 이런 동아리 왜 들어왔냐고. 그랬더니요? 라는 추임새의 얼굴 표정을 드러내자 그녀는 대답했다. 그냥 취재하는 게 재밌대요. 맨날 컴퓨터하고만 대화하다가 사람들 인터뷰도 하고 사진도 찍고 하면서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게 재미있대요. 그 오빠는 공부도 잘해요. 멋있고 어르신들 인터뷰할 때 얼마나 예의가 바른지. 있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른 애들 다 제치고 그 오빠만 좋아해요. 맨날 오라고 그러고 그 오빠한테만 따로 먹을 거 챙겨주고. 근데 그 오빠는 맨날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신 거 동아리 애들한테 나눠주죠. 그녀는 그 오빠를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는지 신나게 이야기를 하더니 짐짓 자신이 조금 과했나 싶었는지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며 이야기했다. 하루는 같이 취재를 나갈 때였어요. 과수원을 취재하러 갔었죠. 만나자마자 그 오빠는 내가 신은 신발을 보고 대뜸 옆으로 오더니 말을 하는 거예요. 너랑 나랑 오늘 신발 똑같네. 누가 보면 같이 산 줄 알겠다. 똑같을 게 뭐 있어요. 그냥 길 가다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캠퍼스화의 뻔한 검은색인데. 그리고 늘 똑같이 신고 남들 다 신는 신발에 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 뭐야?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지? 나 좋아하는 것도 아니면서. 좋으면서도 부끄럽고 쑥스러우면서도 기뻤어요. 어떡해. 사진이라도 찍을까요, 선배? 기념으로다가? 저는 하나도 안 설렌다는 거 보여주려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당당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리고 그 오빠랑만 같이 찍는 첫 사진을 이참에 남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 잘했죠? 라는 듯이 뿌듯해하며 그녀는 말했다. 그래, 찍자. 은하야, 우리 사진 좀 찍어줘. 뭐야, 뭔 뜬금없이 사진이에요. 과수원에서 찍지? 에이, 기념이다. 찍어줄게요. 제 가장 친한 친구인 은하가 옆에서 성가신 일 한번 처리한다는 식으로 별 대수롭지 않게 찍어주고는 바로 취재도구들이랑 짐들을 차에 실었죠. 은하야, 나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과수원 취재를 다 마치고 쉬는 시간이었어요. 동아리 사람들 모두 둘러앉아서 돌아가는 길 편의점 앞에 앉아 수다를 떨다가 은하에게 화장실 간다고 말하고는 편의점 안에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왔죠. 제가 은하 옆에 가 다시 자리를 채우자마자 다른 테이블에 서있던 오빠가 나한테 와서 말하더라고요. 어디 갔었어? 찾았는데. 저는 설레다 못해 심장이 터질 것 같다는 느낌을 그날 처음 받았어요. 내 심장에 이상이 생겼나 할 정도로 얼굴이랑 몸이 새빨개져가지고 뇌랑 심장이 벌렁하고 터져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때가 밤이어서 참 다행이었어요. 안 그랬으면 다 들켰을걸요? 그녀가 없는 순간에도 그는 그녀를 찾고 있었다. 그는 항상 그녀를 눈으로 쫓고 있었다. 그 생각에 그녀는 심장이 터질 뻔했다고 말했다. 뇌는 왜요? 뇌도 항상 그 선배 생각하고 심장도 항상 그 오빠 향하고 뭐 그렇잖아요. 역시 대학생의 창의력은 못 이긴다는 듯이 나는 웃었다. 그런 선배에게 고백하고 싶다는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손님은 이내 울적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그 오빠가 전 여자친구를 5년이나 사귀었다가 헤어졌어요. 그 여자가 군대도 기다려줬대요. 많이 좋아했다고 하던데. 고등학교 때부터 이어진 사랑이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내가 가늠도 못하겠죠? 그리고 그 언니 진짜 예뻤대요. 이미 다 지난 일인데 그래도 뭔가 다가가기가 겁나는 거 있죠. 그리고 확신도 안 서고 그 사람도 나랑 같은 마음인가 아니면 어쩌지 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생각해요. 연락할까 말까, 밥 먹자고 커피 마시자고 할까 말까, 고백할까 말까. 그게 벌써 1년 반이 흘렀네요. 오죽하면 이런 생각까지 했을까요? 어떤 생각요? 내가 그 오빠 알고리즘에 떴으면 좋겠다. 왜 있잖아요. 빅데이터는 맨날 그 사람의 취향이랑 패턴에 따라 뜨는 거. 꼭 인터넷에서 뭐 검색하면 내가 보고 싶은 영화만 뜨고 내가 알고 싶은 옷만 골라서 찾아주는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의 빅데이터에 내가 있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 서연 씨의 발칙한 상상력이 귀여워 나도 모르게 풋 하고 웃으며 마음속에 있는 질문을 고르다가 이내 물었다. 주변에 서연 씨를 짝사랑하는 사람 없어요? 낯선 질문에 당황하듯 이내 답을 고르는 서연 씨였다. 저요? 고백은 받아봤는데 아마 없을걸요?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을 꺼냈다. 혹시 어쩌면 서연 씨가 좋아하는 사람이 서연 씨를 좋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든 적 없어요? 서로 좋아하는 마음을 모른 채 서로를 바라보는 관계 있잖아요. 그래서 가슴앓이 할 것 같은 뭐 그런 거요. 의심쩍을 눈을 하곤 나를 쳐다보며 손사래를 강하게 칠 기세로 말했다. 에이, 그 오빠가 저를요? 여러 번 설레기는 했지만 아니에요. 그 오빠는 누구에게든 자상하고 멋있거든요. 그래도 서연씨, 사랑하는 거 티 좀 내도 좋아요. 누가 뭐라 하는 것도 아닌데요, 뭘. 용기를 조금 내야 하나. 에이, 그래도 아니에요. 모르겠네요. 서연씨한테 어울리는 초콜릿 선물 하나 해드릴게요. 너무 좋아요. 파베 초콜릿이에요. 이럴까 저럴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 서연씨 앞으로 네모난 모양의 쫀득한 식감이 매력적인 초콜릿 조각을 테이블 바로 옆 새하얀 협탁의 제일 윗칸에서 하나 꺼냈다. 검은색의 파베 초콜릿과 대비되는 각진 네모 모양의 굽다리 접시 위로 금장색을 두른 채 손잡이엔 분홍빛의 고무가 연하게 감도는 디저트 포크도 준비해 마저 서연씨에게 건넸다.
서연 씨는 감사함과 기쁨의 표현을 감추지 못한 채 초콜릿을 받자마자 입안으로 성큼 넣었다. 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초콜릿인데 이 하얀 색가루 너무 맛있어요. 감사해요. 네, 코코넛 가루가 뿌려진 파베 초콜릿이에요. 파베는 프랑스어로 벽돌이라는 뜻이래요. 초콜릿을 사각틀에 부어서 굳히고 그 위에 가루를 뿌리죠. 이름과는 다르게 부드럽고 입안에서 살살 녹지 않아요? 네, 맞아요. 서연 씨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부드러운 맛과는 다르게 딱딱하게 굳어져 생긴 모양새 때문에 파베로 불리게 된 초콜릿이 바로 떠올랐다. 밀가루를 넣지 않고 초콜릿과 생크림을 섞어 만든 가나슈 형태로 템퍼링 작업이 필요 없어 비교적 쉽게 만들 수 있는 초콜릿이다. 서연 씨 마음이 몽글몽글 녹다가도 어느 순간 틀에 박혀 그 마음이 굳어지고 단번에 안 될 거야 하는 마음 위에 또 차가운 바람과 함께한 듯한 시린 눈이 쏟아지고 나는 이어서 말했다. 저 서연 씨한테 용기 내서 말해도 돼요? 어떤 거요? 사뭇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손님은 물었다. 그냥 서로를 향하는 마음은 분명 있는데 각자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인지 잘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짝사랑을 서연 씨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의 계속되는 사랑의 오지랖이 섞인 말에 짐짓 당황스러워하며 손님은 부드러운 초콜릿의 맛에 또 한 번 감사를 표했다. 그러고선 커피잔의 마지막 한 모금을 마신 뒤 내가 건넨 초콜릿을 추가로 포장한 종이팩과 함께 문 앞에 종소리를 내며 떠났다. 수상한 초콜릿 가게. 김예은 장편소설. 출판사 서랍의 날씨. 1. 말할 수 없는 내 사랑. 파베 초콜릿. 가볍디 가벼운 간판 하나에 쓰인 샤랑드 초콜릿. 이 두 개의 철사를 붙잡고 철컥철컥 왔다 갔다 바람결에 휘휘 어서오라며 상점의 입구에서 손님을 맞이한다. 서울 한복판 좁은 골목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달콤한 냄새로 골목길을 가득 채우는 초콜릿 가게가 있다. 이곳에서는 재즈 혹은 스윙 댄스와 어울릴 법한 노래나 컨트리 노래에 가끔은 7, 80년대 음악 그룹 세시본과 같은 노래가 흘러나온다. 오래된 한옥의 형태를 갖춘 가게의 외관과는 다르게 속을 들여다보면 옛날 유럽풍의 티댄스를 출 법한 공간에 앙증맞은 홍콩 느낌의 골동품 물건들도 진열되어 있다. 다 내 취향이다. 번잡스러울 것 같은 이 공간이 초콜릿을 파는 곳으로 한데 뭉치니 조금은 조화로운 것 같기도 하다. 딸기, 아몬드 같이 어느 것을 넣어도 맛있는 초콜릿처럼 내 마음의 취향을 다 끄집어 내어도 보기에 꽤 괜찮은 초콜릿 상점이 되었다. 대부분의 손님들은 나 사랑에 빠졌어요. 혹은 나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데 어쩌죠? 와 같은 이런저런 저마다의 사연을 우리 초콜릿 가게에 들고 온다. 가끔은 지나간 첫사랑을 떠올리며 그땐 그랬지 하며 가슴속 묻어두었던 아련하고 캐캐 묵은 철없었던 이야기를 꺼내어 주곤 한다. 온통 달콤한 첫사랑 혹은 씁쓸한 짝사랑 종류의 것들이었다. 저마다의 가슴 찡하고 설레는 사연은 초콜릿 한 개와 나의 토닥임으로 입가의 달콤함을 머금은 채
내게 비슷한 레퍼토리의 인사말을 전하며 마무리된다. 고마워요. 이제는 사랑에 성공해서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찾아올게요. 그렇게 사랑의 용기를 얻은 남녀가 결국엔 쌍방향의 사랑을 하게 되어 제 방문을 하거나 그와는 반대로 짝사랑을 끝낼 용기를 얻으며 떠나기도 했다. 딸랑. 문 앞에 걸어놓은 종소리가 문을 여는 바람소리의 재촉과 함께 오늘의 첫 손님을 맞이하며 경쾌하게 울렸다. 어서오세요. 손님은 이곳이 처음이냐 가게에 떡하니 놓여있는 안내문을 찬찬히 뜯어보며 읽기 시작했다. 내 사랑 전문 초콜릿 상담소. 여러분의 첫사랑과 짝사랑을 누군가에게 들려준 적 있나요? 사랑은 달콤하지만 때로는 씁쓸하다는 걸 경험해본 적 있나요?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나만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곳은 사랑하는 당신을 위한 공간. 초콜릿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녹여드려요. 여러분의 아름다운 사랑을 응원하며 마음을 수선하고 맞춤 초콜릿을 선물할게요. 녹이긴? 뭘 어떻게 녹인다는 거야? 마지막 이야기하는 손님의 목소리를 들은 나는 울에 들었던 말인 양 놀란 기색도 없이 손님에게 말을 붙였다. 혹시 짝사랑 중이세요? 손님은 자신의 혼잣말을 들었나 싶어 짐짓 놀란 표정을 지으며 괜히 미안한 듯 하면서도 자신의 사랑을 들켜버린 것 같아 쑥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어버버하며 대답을 했다. 네? 네. 시간 괜찮으시면 짝사랑 이야기 들어드릴까요? 손님은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이참에 초콜릿이라도 받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는지 조심스레 알겠다고 대답했다. 이쪽으로 오세요. 오늘의 첫 손님을 마중하기 위해 마련된 가게 뒤편에 소담한 짝사랑 상담소로 그녀를 안내했다. 그곳엔 고풍스러운 가게 분위기에 걸맞게 장식되어 있는 각종 물건들과 벽지에 요란스러우면서도 통일된 세련미가 물씬 풍기고 있었다. 나는 손님에게 골동품에서 사온 2개의 의자 중 하나를 꺼내 앉으라며 응대했다. 근데 사랑 전문도 아니고 왜 하필 내 사랑 전문이에요? 그녀는 멀뚱멀뚱 주변을 둘러보고는 앉자마자 안내문에 쓰인 제목 중 한 단어의 의미를 콕 집어 물어보았다. 바깥에 서 있을 때부터 머금고 있던 그녀에게서 은은하게 풍겨오는 향수 냄새가 가볍고 상쾌한 그녀의 걸음걸이에 맞춰 상점 여기저기에 통통 튕겨졌다. 마침내 나의 코끝에 닿은 그 향이 또랑또랑하게 불어오는 그녀를 닮았단 생각이 스칠 때쯤 답을 했다. 그냥 사랑 이야기가 아닌 내가 감정의 주인공이 되는 사랑 이야기. 손님의 그런 이야기가 듣고 싶었어요. 일반 사랑 이야기엔 혼자 하는 사랑은 잘 안 껴주잖아요. 첫사랑도 짝사랑도 모두 나 혼자만 하니까. 외롭지 말라고 위로도 해주고 그래서 들어주고 싶었어요. 마음의 짐도 덜어줄 겸. 그녀는 아 그랬구나 하는 수긍의 끄덕임으로 당황하고 얼떨떨한 감정을 추스르고는 이내 조금은 긴장된 듯한 표정으로 이곳에 앉은 용건의 시작을 알렸다. 저 누군가한테 제 짝사랑 이야기하는 건 처음이라서요. 따뜻한 커피가 괜찮냐는 질문에 좋다는 답변을 따라 드립 커피를 내려 손님의 잔과 내 잔을 탁자에 놓으며 말을 이었다. 괜찮아요.
자신의 속마음을 터놓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속에 있던 사랑이라는 감정이 나열되면서 내가 이래서 좋았지, 저래서 좋았지. 나의 오롯한 감정을 음미해보면서 추억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감정을 꺼내보는 계기가 될 거예요. 마치 예쁘게 포장된 초콜릿 상자를 꺼내어서 한 입에 녹여 먹는 것처럼 손님은 약간의 어색함과 낯선 분위기가 느껴지는 풍경에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지만 이내 곧 나의 말에 점차 마음이 열렸는지 환한 미소를 대답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 미소에 한결 가까워진 기분이 들어 이름을 물어본 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마쳤다. 아, 제 이름은 송서연이요. 네, 서연 씨. 서연 씨는 짝사랑한 지 얼마나 됐어요? 상담자가 오면 맨 처음으로 묻는 질문이었다. 1년 반 정도 됐나? 벌써 이렇게 오래됐네요. 근데 정말 아무한테도 짝사랑 이야기를 해본 적 없어요? 네. 어떤 이유에서인지 물어봐도 돼요? 많이 답답하고 애달프지 않았어요? 아무에게도 꺼내보지 못한 감정을 처음 본 나에게 말해준다는 건 어쩌면 손님들에겐 큰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늘 고마우면서도 내심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말과 위로로 손님을 대할지, 또 어떤 사연을 이 손님은 가지고 있을지 언제나 기대감 반, 고민 반이었다. 그랬죠. 그런데 내 마음의 것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면 내 마음에 있는 감정이 오롯하게 전달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세상의 공기와 나의 감정을 대체하는 단어가 만나 억지로 이어져서 문장을 만들면 내 사랑이라는 감정이 희석될 것만 같이 느껴졌어요. 누가 듣기에는 그저 어린애에 스쳐 지나가는 짝사랑이 될 것만 같은 거. 그래서요. 내가 그 사람을 얼만큼 좋아하는지는 내 마음밖에 모르잖아요. 정말 서연 씨 말을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 오늘 정말 제가 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녀는 커피 한 잔에 달래진 마음과 처음 꺼내는 말에 부끄러워하면서도 크게 부푼 당찬 모습을 하고서는 네, 하고 말했다. 어떻게 좋아하게 됐어요? 나의 질문을 시작으로 그녀의 짝사랑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아, 이거 진짜 꽤 쑥스럽네요. 언제였더라? 대학교 2학년 때였나? 복학한 오빠가 있었어요. 저랑 같은 학년이었죠. 그냥 처음 보자마자 반했어요. 저는 원래 사람한테서 한눈에 반하거든요. 딱 봤을 때 풍겨오는 분위기와 이 사람의 첫인상, 그거 되게 진실되더라고요. 내 촉이 좋은 건가? 아무튼 그랬어요. 우와, 캠퍼스에서의 사랑? 풋풋한 이야기네요. 에이, 뭘요. 다들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가 안 이뤄지더라고요. 그녀는 착잡한 마음을 숨기고 말을 이어나갔다. 같은 과는 아니었는데 같은 동아리여서 자주 봤어요. 언론 동아리였는데 재미있었죠. 저는 신문방송학과니까 그런 동아리 들어가는 게 당연했죠. 근데 그 오빠는 컴퓨터 공학과였는데도 그런 동아리에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어요. 이런 동아리 왜 들어왔냐고. 그랬더니요? 라는 추임새의 얼굴 표정을 드러내자 그녀는 대답했다. 그냥 취재하는 게 재밌대요. 맨날 컴퓨터하고만 대화하다가 사람들 인터뷰도 하고 사진도 찍고 하면서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게 재미있대요. 그 오빠는 공부도 잘해요. 멋있고 어르신들 인터뷰할 때 얼마나 예의가 바른지. 있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른 애들 다 제치고 그 오빠만 좋아해요. 맨날 오라고 그러고. 그 오빠한테만 따로 먹을 거 챙겨주고. 근데 그 오빠는 맨날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신 거 동아리 애들한테 나눠주죠. 그녀는 그 오빠를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는지 신나게 이야기를 하더니 짐짓 자신이 조금 과했나 싶었는지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며 이야기했다. 하루는 같이 취재를 나갈 때였어요. 과수원을 취재하러 갔었죠. 만나자마자 그 오빠는 내가 신은 신발을 보고 대뜸 옆으로 오더니 말을 하는 거예요. 너랑 나랑 오늘 신발 똑같네. 누가 보면 같이 산 줄 알겠다. 똑같을 게 뭐 있어요. 그냥 길 가다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캠퍼스화의 뻔한 검은색인데. 그리고 늘 똑같이 신고 남들 다 신는 신발에 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 뭐야?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지? 나 좋아하는 것도 아니면서 좋으면서도 부끄럽고 쑥스러우면서도 기뻤어요. 어떡해. 사진이라도 찍을까요, 선배? 기념으로다가? 저는 하나도 안 설렌다는 거 보여주려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당당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리고 그 오빠랑만 같이 찍는 첫 사진을 이참에 남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 잘했죠. 라는 듯이 뿌듯해하며 그녀는 말했다. 그래, 찍자. 은하야, 우리 사진 좀 찍어줘. 뭐야, 뭔 뜬금없이 사진이에요. 과수원에서 찍지? 에이, 기념이다. 찍어줄게요. 제 가장 친한 친구인 은하가 옆에서 성가신 일 한번 처리한다는 식으로 별 대수롭지 않게 찍어주고는 바로 취재도구들이랑 짐들을 차에 실었죠. 은하야, 나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과수원 취재를 다 마치고 쉬는 시간이었어요. 동아리 사람들 모두 둘러앉아서 돌아가는 길 편의점 앞에 앉아 수다를 떨다가 은하에게 화장실 간다고 말하고는 편의점 안에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왔죠. 제가 은하 옆에 가 다시 자리를 채우자마자 다른 테이블에 서 있던 오빠가 나한테 와서 말하더라고요. 어디 갔었어? 찾았는데. 저는 설레다 못해 심장이 터질 것 같다는 느낌을 그날 처음 받았어요. 내 심장에 이상이 생겼나 할 정도로 얼굴이랑 몸이 새빨개져가지고 뇌랑 심장이 벌렁하고 터져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때가 밤이어서 참 다행이었어요. 안 그랬으면 다 들켰을걸요? 그녀가 없는 순간에도 그는 그녀를 찾고 있었다. 그는 항상 그녀를 눈으로 쫓고 있었다. 그 생각에 그녀는 심장이 터질 뻔했다고 말했다. 뇌는 왜요? 뇌도 항상 그 선배 생각하고 심장도 항상 그 오빠 향하고 뭐 그렇잖아요. 역시 대학생의 창의력은 못 이긴다는 듯이 나는 웃었다. 그런 선배에게 고백하고 싶다는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손님은 이내 울적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그 오빠가 전 여자친구를 5년이나 사귀었다가 헤어졌어요. 그 여자가 군대도 기다려줬대요. 많이 좋아했다고 하던데. 고등학교 때부터 이어진 사랑이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내가 가늠도 못하겠죠? 그리고 그 언니 진짜 예뻤대요. 이미 다 지난 일인데 그래도 뭔가 다가가기가 겁나는 거 있죠. 그리고 확신도 안 서고 그 사람도 나랑 같은 마음인가 아니면 어쩌지 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생각해요. 연락할까 말까, 밥 먹자고, 커피 마시자고 할까 말까, 고백할까 말까. 그게 벌써 1년 반이 흘렀네요. 오죽하면 이런 생각까지 했을까요? 어떤 생각요? 내가 그 오빠 알고리즘에 떴으면 좋겠다. 왜 있잖아요. 빅데이터는 맨날 그 사람의 취향이란 패턴에 따라 뜨는 거. 꼭 인터넷에서 뭐 검색하면 내가 보고 싶은 영화만 뜨고
내가 알고 싶은 옷만 골라서 찾아주는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의 빅데이터에 내가 있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 서연 씨의 발칙한 상상력이 귀여워 나도 모르게 풋 하고 웃으며 마음속에 있는 질문을 고르다가 이내 물었다. 주변에 서연 씨를 짝사랑하는 사람 없어요? 낯선 질문에 당황하듯 이내 답을 고르는 서연 씨였다. 저요? 고백은 받아봤는데 아마 없을걸요?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을 꺼냈다. 혹시 어쩌면 서연 씨가 좋아하는 사람이 서연 씨를 좋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든 적 없어요? 서로 좋아하는 마음을 모른 채 서로를 바라보는 관계 있잖아요. 그래서 가슴앓이 할 것 같은 뭐 그런 거요. 의심쩍은 눈을 하곤 나를 쳐다보며 손사래를 강하게 칠 기세로 말했다. 에이, 그 오빠가 저를요? 여러 번 설레기는 했지만 아니에요. 그 오빠는 누구에게든 자상하고 멋있거든요. 그래도 서연 씨, 사랑하는 거 티 좀 내도 좋아요. 누가 뭐라 하는 것도 아닌데요, 뭘. 용기를 조금 내야 하나. 에이, 그래도 아니에요. 모르겠네요. 서연 씨한테 어울리는 초콜릿 선물 하나 해드릴게요. 너무 좋아요. 파베 초콜릿이에요. 이럴까 저럴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 서연 씨 앞으로 네모난 모양의 쫀득한 식감이 매력적인 초콜릿 조각을 테이블 바로 옆 새하얀 협탁의 제일 윗칸에서 하나 꺼냈다. 검은색의 파베 초콜릿과 대비되는 각진 네모 모양의 굽다리 접시 위로 금장색을 두른 채 손잡이엔 분홍빛의 고무가 연하게 감도는 디저트 포크도 준비해 마저 서연 씨에게 건넸다. 서연 씨는 감사함과 기쁨의 표현을 감추지 못한 채 초콜릿을 받자마자 입안으로 성큼 넣었다. 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초콜릿인데 이 하얀색 가루 너무 맛있어요. 감사해요. 네, 코코넛 가루가 뿌려진 파베 초콜릿이에요. 파베는 프랑스어로 벽돌이라는 뜻이래요. 초콜릿을 사각틀에 부어서 굳히고 그 위에 가루를 뿌리죠. 이름과는 다르게 부드럽고 입안에서 살살 녹지 않아요? 네, 맞아요. 서연 씨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부드러운 맛과는 다르게 딱딱하게 굳어져 생긴 모양새 때문에 파베로 불리게 된 초콜릿이 바로 떠올랐다. 밀가루를 넣지 않고 초콜릿과 생크림을 섞어 만든 가나슈 형태로 템퍼링 작업이 필요 없어 비교적 쉽게 만들 수 있는 초콜릿이다. 서연 씨 마음이 몽글몽글 녹다가도 어느 순간 틀에 박혀 그 마음이 굳어지고 단번에 안 될 거야 하는 마음 위에 또 차가운 바람과 함께한 듯한 시린 눈이 쏟아지고 나는 이어서 말했다. 저 서연 씨한테 용기 내서 말해도 돼요? 어떤 거요? 사뭇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손님은 물었다. 그냥 서로를 향하는 마음은 분명 있는데 각자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인지 잘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짝사랑을 서연 씨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의 계속되는 사랑의 오지랖이 섞인 말에 짐짓 당황스러워하며 손님은 부드러운 초콜릿의 맛에 또 한 번 감사를 표했다. 그러고선 커피잔의 마지막 한 모금을 마신 뒤 내가 건넨 초콜릿을 추가로 포장한 종이팩과 함께 문 앞에 종소리를 내며 떠났다.